좌표 체계와 선 그리기 2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여러분들은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공식을 이용하여 선 그리기 명령을 경험해 보셨는데요. 오늘 강좌에서는 상대극좌표 방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토캐드의 옵션 명령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옵션 명령과 관련한 내용은 모든 오토캐드 명령 기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클릭해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식 외에 오토캐드 작업 시 많이 활용되는 드래그 방식에 대해서도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폴더에서 3강 파일을 여셔서 보시는 것 같은 작업 내용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기 시작하기 전에 줌 기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휠 마우스 버튼을 아래로 돌렸다 풀었다 돌렸다 풀었다 하면서 줌 기능 적용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휠 마우스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보시는 것 같이 손바닥 아이콘이 활성화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놓지 마시고 휠 마우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 놔주시면은 펜 기능 적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줌 기능과 펜 기능 적용하는 방식 잘 점검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절대좌표 개념에 의거해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공식을 알려드렸고요.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오토캐드를 하시는 이상 요 골뱅이 X축 길이값, Y축 길이값, 골뱅이 길이값, 각도 마크 넣으시고 각도 요 두 가지 공식은 아주 달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겠고요. 골뱅이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골뱅이라 함은 현재 지금 이 위치에서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이 골뱅이는 현재 지금 이 위치에서예요. 이런 얘기 하시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강좌에서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방점을 두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커맨드 라인 명령 대화창이라고 하죠. 요 하단의 커맨드 라인에서 CAD와 여러분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기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이 커맨드 라인을 유념해서 보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내용 중에 이 커맨드 라인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라는 것과 내용을 같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상대좌표와 상대극좌표를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가 100mm인 사각형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 그리기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시작점 찍어주시고요. 커맨드 라인에서 다음 점 지정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점 지정해 주셔야죠. 골뱅이 입력해 주시고 골뱅이라 함은 현재 지금 이 위치에서 현재 지금 이 위치는 내가 조금 전에 클릭했던 마지막으로 이동했던 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X축 길이값 100,
y축 길이값 0 엔터 쳐주시면은 100mm짜리 수평선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위로 갑니다. 골뱅이 X축으로는 이동한 바가 없습니다. 0, 100 엔터 확인되셨나요? 빠르게 갈게요. 골뱅이 마이너스 100, 0 엔터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엔터 사각형 완료됐고요. 커맨드 라인에서는 계속 다음 점을 지정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그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엔터 쳐서 명령 종료. 확인되셨나요? 상대 극좌표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선 그리기 명령을 게시를 했고요. 이번에는요, 선 그리기 명령의 고유 명령어 line 커맨드 라인에 입력하시고 엔터. 자, 동일하게 라인 명령 게시가 됐습니다. 시작점 적절한 곳에다가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골뱅이 현재 지금 위치에서 길이값은 100 각도 마크 넣어 주시고요. 오른쪽 3시 방향으로 가니까 0도 방향 엔터. 확인되셨나요? 다시 갑니다. 골뱅이 길이값 100이고요. 각도 마크 위로 가니까 90도 엔터. 엔터 키라 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터 키를 쳐도 적용이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쳐도 엔터 키를 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골뱅이 길이값 100인가요? 마이너스 100인가요? 둘 다 상관없지만 절대값 입력해 달라 그랬으니까 100 각도 마크 놓으시고 180 엔터. 골뱅이 길이값은 100이고요. 각도 마크 넣은 다음에 6시 방향 아래로 가요. 270도 엔터. 엔터 쳐서 마무리. 자, 요게 상대 좌표, 상대 극좌표를 이용을 해서 명령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상대 극좌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식을 알려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 그리기 명령을 할 때 굉장히 쉽게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은요, 선 그리기 명령 시작해야 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해서 명령을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명령어를 입력을 해도 되겠고요. 각 명령어에는 짧게 압축한 단축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 그리기 명령의 단축키는 L 되겠지요. L 정도는 기본적으로 왜라고 말씀드렸어요. L 치고 엔터. 시작점 적절한 곳에 찍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시작점이 확보가 된 다음에는요, 마우스 커서에 이렇게 꼬랑지처럼 연장선이 나오면서 다음 점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직교 기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교 기능을 잠깐 켜고 다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직교 기능 밑에 요 직각 마크 있는 거 오쏘라고도 하고요. 요 아이가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 직교 기능 아이콘 이 아이를 클릭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단축키 F8번 기억해 주시면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냥 F8번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직교 기능 활성화 좀 시켜줄게요. 직교 기능을 활성화 시켰더니요, 이렇게 확인되셨나요? 마우스 커서가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요 네 방향으로밖에 진행이 안 되게끔 제어가 되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 상대 극좌표 대체하는 방식 활용하실 준비가 된 겁니다. 마우스 커서를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적당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시켜 보셔요. 길이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요만큼이요, 더 많이요. 상관없어요. 그냥 적당히. 기준점, 현재 지금 위치한 요 점에서 오른쪽으로만 캐드한테 인지시켜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은요, 길이값 입력해 보세요. 길이값 100이잖아요. 엔터. 오,
상대 극좌표 방식으로 작업을 할 때 앞에 골뱅이 넣어주고 길이값 넣어준 다음에 각도 마크 넣고 각도 넣고 키보드에서 쉬프트 키 눌렀다 뺐다 굉장히 작업하기 힘드셨죠. 그쵸? 방향만 제시해 주시고 길이값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로 향하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 위치 여기잖아요. 여기서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방향만 제시해 주시고 길이값 100 엔터. 각도도 넣을 필요 없다니까요.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부분이 자동적으로 각도를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 오토캐드한테. 자, 왼쪽으로 갈게요. 100 엔터. 다시 아래쪽으로 100 엔터. 엔터 쳐서 마무리. 확인되셨습니까? 자, 이제는요,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그리고 수직선, 수평선일 경우에는 그냥 마우스 커서를 원하는 방향으로 위치시켜 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직교 기능을 켜야지 요 마우스 커서로 컨트롤하는 방식이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굳이 직교 기능을 키십시오 라고 한 거는 지금 그린 선분 자체가 전부 수직 수평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값, 정확한 형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교 기능을 킨 거고요. 직교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도 뭐 자유각을 원하는 각도만큼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직교 기능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하고 상대극좌표 공식을 대체를 한다,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은 직교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0도, 90도, 180도 뭐 등등등 수직 수평 방향의 선 그리기 명령을 제어한다 라는 것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하나 더 그려 볼게요. 선 그리기 아이콘, 라인 명령, 그리고 라인 명령의 단축키 L 쳐서 명령 수행을 하는 방법 점검 다 해보셨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토캐드는 반복 작업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라인 명령을 그려서 원하는 거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라인 명령 게시해갖고 또 원하는 작업하고 이런 반복적으로 명령이 수행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엔터 치시면은요, 키보드에 엔터를 치시면은요, 바로 직전에 실행했던 명령이 자동 반복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인의 첫 번째 점 지정 커맨드 라인에 나오고요. 라인 명령 게시가 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ESC 키 눌러서 다시 대기 모드로 해보고요. 엔터 한번 다시 쳐보면은요, 직전에 실행했던 명령이 라인 명령이었기 때문에 라인 명령을 아이콘이나 명령어나 단축키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게시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점 찍어주시고요.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대신에 직교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마우스 위치시키고요. 길이값 100 엔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요. 오늘의 핵심 내용 되겠습니다. 제가 커맨드 라인 잘 보시는 습관 들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커맨드 라인 내용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다음 점 지정한 다음에요. 커맨드 라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또는 확인되셨죠?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괄호 명령 취소, 소괄호, 소괄호 닫고, 다시 대괄호 닫고. 대괄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괄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념으로, 용어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 확실하게 암기하고 가세요. 오토캐드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커맨드 라인에 대괄호가 나왔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이 명령 단계에서 숨어 있는 또 다른 명령 옵션의 가지수를 열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괄호라 함은 현재 지금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령 옵션을 열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음 점 지정을 하시거나 또는 싫어요? 다음 점을 지정하기 싫으면은 대괄호 안에 명령 취소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명령을 취소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명령 취소한 다음에 괄호하고 U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또 다른 명령 옵션을 실행을 하기 위한 단축키가 U다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U 눌러볼게요. 엔터. 어떻게 되나? 조금 전에 그렸던 아이가 없어졌어요. 확인되셨나요? 다시 한번 갈게요. 길이값 100 입력해 주시고 엔터 했는데요. 명령 취소라는 이야기가 대괄호 옵션에 나옵니다. 자, U 눌러주시고 엔터 하면은 마지막에 찍었던 그 라인이 취소가 되면서 바로 직접 모드로 복원이 되는 상황이죠. 이해 가셨나요? 자, 다음 점 100 입력해 주시고 엔터해서 다시 원 시켜 놓고요. 다음 점 지정 또는 명령 취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0 다음 점 지정하시려면 그냥 다음 점 가시면 돼요. 엔터. 됐나요? 다시 다음 점 갈게요. 다음 점 100 엔터 되고 있죠. 일단 이쯤에서 우리 커맨드 라인 다시 한번 봅시다. 다음 점 지정 또는 디폴트는 다음 점 지정이에요. 조금 전에 하신 것처럼 다음 점을 지정하시고 싶으면 지정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 다음 점 지정하지 말고 또 다른 옵션을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대괄호를 보시라니까요. 대괄호는 현재 지금 이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령 옵션의 가지수를 열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여러분이 목격을 했을 때는 명령 취소만 있었는데 지금은 대괄호 옵션을 보면 닫기하고 명령 취소 두 개의 명령 옵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명령 취소하면은 바로 전 단계로 복원되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닫기 옵션이 뭔가 한번 좀 점검 좀 해볼게요. 닫기는 영문판에서 이제 클로즈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닫기 옵션의 단축키는 C인데요. 이 닫기 옵션은 뭐냐면 시작점 있죠. 이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한 다음에 최초에 클릭했던 첫 번째 점이요. 그 첫 번째 점으로 털커덕 선을 그리면서 명령을 종료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C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해 주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자, 마지막 요 지점에서 시작점으로 자동적으로 선이 그려지면서 명령까지 종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단계가 줄어드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 그리기 아이콘 클릭해도 되고 라인 명령 쳐도 되고 단축키 L 쳐도 되지만 조금 전에 선 그리기 명령을 실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기 모드인 상태, 아무 명령도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엔터키 치면은 라인 명령 자동 개시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점 지정, 그 다음에 다음 점 100 엔터 해주시고요. 위로 100 해야 되는데 200을 쳐버렸어요. 아이고 실수했네. 실수했으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점 지정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100짜리 선분 그려야 되는데 200짜리 선분 그려가지고 아우 이거 어떡하지? 다음 점을 지정해야 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캐드는 다음 점 지정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야 캐드야 나는 다음 점 지정 지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지.
또는 뒤에 있는 대괄호 옵션을 보시라는 얘기지. 대괄호 옵션이라면은 현재 지금 이 명령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 명령의 가지수를 열거하는 문법상 기호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금 다음 점을 지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 전에 100짜리 선분 그려야 되는데 실수로 200짜리 선분을 그렸기 때문에 이 명령을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대괄호 옵션을 봤더니 닫기, 명령 취소 확인이 되십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명령 취소, 명령 취소의 단축키는 U니까 U 치고 엔터 해갖고 바로 직전 상황으로 복원을 시켜주신 다음에 원하는 길이 값인 100을 입력해 주시고 마우스 커서는 내가 원하는 진행 방향으로 엔터, 왼쪽으로도 100 치고 엔터 확인되셨죠? 그 다음에요. 다음 점 지정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음 점 지정해달라고 할 때 상대 좌표, 상대 극좌표도 되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어놓고서는 길이값 100 치고 엔터 쳐갖고 사각형 완성하신 다음에 더 그릴 게 없으니까 엔터 한 번 더 쳐가지고 명령을 종료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다음 점 지정 대신 대괄호 안에 있는 현재 명령 수행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 명령의 가지수가 열거된 상황을 보아하니 close, 닫기라는 명령 옵션이 숨어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 닫기 명령 옵션을 실행을 해서 시작점으로 마지막 선분을 완성을 하고 명령을 종료하는 단계를 수행을 하면은 훨씬 작업이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C를 클릭하시고 엔터 쳐주셔도 되겠고요. 이것도 가능해요. 마우스 커서를 명령 대화창에 닫기 쪽으로 갖다 놓으시고 클릭하셔도 그 명령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을 완성했습니다. 명령 대화창 커맨드 라인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강좌에서 명령 대화창에서 대괄호가 나왔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이 명령 수행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령 옵션의 가지수가 열거가 된다라는 개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괄호 옵션은 선 그리기 명령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선 그리기 명령뿐만이 아니라 오토캐드의 모든 명령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이고요. 선 그리기 명령은 여러분 맥시멈 2개의 명령 옵션밖에 없었잖아요. 다른 명령으로 가면은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각 단계별로 세부 선택 옵션이 계속 제시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명령 옵션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대괄호의 옵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명령 대화창 커맨드 라인을 잘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오토캐드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린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물체의 선택과 관련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를 그린 다음에 그 아이를 선택해서 앞으로는 뭐 복사, 회전, 이동 여러 가지 명령도 배우시게 될 텐데요.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 강좌에서는 저는 이제 클릭해서 하나하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이 클릭으로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만 가지고는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이용을 해서 물체를 선택하는 방식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자, 보시죠.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놓으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객체를 이렇게 포함시키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은 물체가 선택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SC 키 눌러가지고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하신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를
놓지 않고 홀드하고 계시면은 요렇게 요런 상황이 전개가 돼요. 요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라. 뭐 요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크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 왼쪽 마우스 버튼을 홀드하지 마시고 마우스 버튼을 놓으세요. 놓으시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컨트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시 ESC,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드래그, 원하는 구역까지 영역이 확보됐으면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그 영역 안에 들어간 아이들이 선택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 키 누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 클릭 드래그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점은 확실히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를요, 클릭해갖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왼쪽으로 드래그,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다시 한번 화면 중앙에서 봐드릴게요. 클릭한 다음에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왼쪽 방향으로 드래그, 차이점 확인하셨나요? 네, 맞아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외관상으로 목격을 하실 수 있는 어떤 화면상에서의 차이점은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는 드래그 영역 안에 색깔, 음영 색깔이 파란색이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초록색으로 매꾸미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파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차이점을 확인을 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이 파란색 상자 외곽선, 드래그한 영역을 의미하겠죠. 이 영역이 실선으로 표기가 되고요.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드래그 하면은요, 색깔은 파란색, 외곽선은 실선.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은요, 초록색의 점선 테두리. 확인되셨나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는 거는 윈도우라고 하고요. 캐드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는 거는 크로싱이라고 그래요. 위로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은 윈도우, 왼쪽은 크로싱. 아래로 하든 위로 하든 다 동일한 결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 윈도우, 크로싱. 그런데 이 윈도우 크로싱 용어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원리만 아시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드래그 영역 안에 완벽하게 들어간 객체들만 선택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요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맞죠? ESC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요, 오른쪽 드래그 선택 확인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드래그를 했을 때 걸쳐져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이 두 개는요, 일부분만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걸쳐져 있는 선분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확대해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 사각형에서 왼쪽 세로 선분은 드래그 영역 안에 완벽히 들어갔는데요, 위의 선분과 아래 선분은 반 정도 걸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완벽하게 들어간 아이만 보시는 것처럼 선택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출시키면은요, 위쪽 선분은 완벽하게 드래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택된다. 그런데 왼쪽 세로 선분과 오른쪽 세로 선분은요, 반토막씩 걸려 있기 때문에 선택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더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예측 다 하실 거예요.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요. 드래그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간 아이는 당연히 선택이 되고요. 걸쳐져 있는 아이도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클릭. 자, 3개 선택되는 거 보셨죠? 다시 한번 할게요.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홀드하지 마시고 놓으신 상태에서 드래그. 이렇게 해놓고 클릭하면은 드래그 영역 안에 완벽히 들어간 이 가로선분뿐만이 아니라 걸쳐져 있는 이 2개의 세로선분도 선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른쪽 드래그와 왼쪽 드래그와의 분명한 차이점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요거를 잘 활용을 하셔갖고요. 미세하게 하나씩 세부적으로 클릭을 해야 될 때는 마우스 클릭 기능을 이용을 하시고, 일괄적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드래그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오른쪽 드래그냐 왼쪽 드래그냐 요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클릭 드래그 해왔고요. 오른쪽으로 파란색 바탕색이 칠해지게끔 윈도우 기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면은 몇 개의 객체가 선택이 될까요? 몇 개의 객체가 선택되죠? 정답은 빵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은요. 6개의 세로선분이 모두 선택이 될 것이고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되시나요? 여기에서는요. 어떤 객체가 선택이 되냐면요. 이 파란색 영역 안에 완벽히 들어가 있는 왼쪽 사각형과 오른쪽 사각형에서 왼쪽 세로선분만 선택이 될 거고요. 동일한 비슷한 영역을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드래그 영역 안에 완벽히 들어간 왼쪽 사각형은 당연히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 사각형에서 완벽히 드래그 영역 안에 위치한 세로선분만이 아니라 윗선분, 아래선분도 보시는 것처럼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ESC 눌러서 명령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린 객체 전부를 클릭 마우스 놓으시고 드래그 해서 오른쪽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클릭 드래그해서 왼쪽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되고, 동일한 결과 창출될 것이고요. 선택이 되셨으면은 딜리트, 잘못 찍었으면은 컨트롤 Z,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좌에서요, 상대 좌표와 상대 극좌표 공식과 더불어서 마우스 커서를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길이값만 입력해도 선그리기 명령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 내용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마우스 커서 가지고 관리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 3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혼용을 하시면은 작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우스 커서를 활용을 해서 선그리기 명령을 할 때 제가 직교 기능 켜놓고 작업을 했어요. 직교 기능을 커야지만 마우스 커서가 작동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수직선, 수평선을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직교 기능을 활성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옵션 명령과 관련된 거예요. CAD의 명령 대화창에서 대괄호가 나온다라는 거는 현재 지금 그 작업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령의 가지수를 대괄호 안에 열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뭐뭐 또는 그 명령 단계에서 맨 처음에 제시가 되는 CAD가 제시하는 명령 옵션을 수행하기 싫거나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셨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초보자들이 제일 당황하는 게 그거예요. CAD가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내가 그 조건에 부합되는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 엉뚱한 명령을 입력하면 CAD는 계속 이건 틀렸으니까 제대로 된 답 주세요. 제대로 된 답 주세요. 그러는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이 상황에서 그냥 굉장히 당황한다고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애로사항이 생기고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올 때는 대괄호 옵션을 보시는 습관 꼭 들여주시라. 이거는 선그리기 명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오토캐드 명령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문법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커맨드 라인 잘 보시면은 모든 답이 다 나온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령 옵션, 대괄호 옵션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 아이콘 클릭해도 되고 명령어 커맨드 라인에 입력해도 되고 단축키 입력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 대기 모드인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면은 바로 직전에 실행했던 명령이 자동 실행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AD는 반복 작업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엔터키 기능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엔터키는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엔터키도 엔터고 스페이스바 키도 엔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물체를 선택함에 있어서 직접 클릭하는 것 외에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해서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오른쪽 드래그 할 때, 왼쪽 드래그 할 때 모양만 색깔만 틀린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했을 때는 드래그 영역 안에 완벽하게 들어간 아이들만 선택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왼쪽 드래그를 했을 때는 드래그 영역 안에 완벽히 들어간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반쯤 아니면 일부분쯤 드래그 영역 안에 걸쳐 있기만 해도 순식간에 훅 하고 선택이 돼서 선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